병원 기자회견장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한 여자를 향했습니다. 57살의 한미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USB.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모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그냥 청소나 시키면 되죠.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기자회견이 며느리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줄은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보다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선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송파구의 이 넓은 아파트에는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미선과 아들 민준, 그리고 며느리 지은. 하지만 미선은 가장 작은 서재방에서 지냈습니다. 식탁에 밥그릇 3개를 놓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 하지만 자리에 앉는 사람은 대부분 미선 혼자뿐이었습니다. 7시. 아들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녀올게요.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8시가 넘어 며느리 지은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방 청소하셨어요? 응, 어제 했어.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친구들 올 건데요. 거실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어가는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오후 4시. 지은이 친구 셋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언니 집 진짜 넓다. 그냥 살만해. 근데 시어머니 계셔서 좀 불편하긴 해. 그래도 집안일은 다 해주시잖아. 지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뭐 그건 맞지. 공짜 가정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미선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공짜 가정부.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글쎄 그냥 평범한 주부였대.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지 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미선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여기 놔주세요. 미선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밤 10시. 작은 서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오래된 작은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 명의가 보통 누구야? 잠시 침묵. 우리 집은 민준이 명의인데. 혹시 시어머니 명의면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지지 않아? 미선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명예 확인해 봤어? 나중에 상속세 문제 있으면 복잡하잖아. 며칠 후 지은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방이 좀 넓잖아요. 우리가 안방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서재방이 더 아늑하실 것 같은데. 그래. 그 주말 미선은 작은 서재방으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걸이 하나. 그게 미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다음 토요일 지은의 친구들이 다시 왔습니다. 와, 언니 안방 진짜 넓다. 그치? 시어머니한테 양보받았어. 언니 진짜 똑똑하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근데 언니, 시어머니는 돈은 좀 있으신 거야? 글쎄 연금 조금 받으신다던데. 민준이가 대출 받아서 집 샀어. 시어머니는 돈 없어. 아, 그럼 완전 빌부터 사시는 거네. 미선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하얀 천이 보였습니다. 그 밑에 하얀 가운이 있었습니다. 한미선, 흉부외과 전문의. 손가락으로 명찰을 쓰다듬었습니다. 감사 패들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외과 의상, 생명 나눔 공로상.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의사였어. 나는 골든핸드였어. 하지만 가방을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오른쪽 아랫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119 부를게. 잠깐만.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한번 봐줄게. 손이 지은의 배에 닿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짚었습니다. 가볍게 눌렀다가 뗐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장염이야. 맹장염 초기 증상. 지금 바로 병원 가면 돼.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봤어. 둘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2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급성 맹장염 초기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냥 증상을 보니까. 그날 밤 미선은 서재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의학 교과서들, 수술 기록들,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미선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심장외과 전문의였습니다. 15년 전 남편은 수술 중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미선은 그날 수술실 밖에서 남편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그때 17살이었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우지 않겠다고, 평범하게 살게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걸 숨겼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내과 의사였다고, 어머니는 그냥 주부였다고.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놔뒀습니다. 언젠가는 꺼낼 날이 올 거야.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유명 호텔 체인의 오너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오상철.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버지야.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300억 원대 횡령. 구속. 그날 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일료, 변호사 비용이
미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인데.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친구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미선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그만해. 숨지 마. 더 이상 숨지 마.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목걸이가 없어요.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요. 화장대 위에 분명히 뒀는데. 1시간을 찾았지만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제 방 청소하셨어요?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아니면 누가 가져가요? 명의? 왜? 아, 이 집? 내 명의지. 대출 받아서 샀으니까. 지은아, 나는 도와줄 수 없어. 가족이라고 했니? 너는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나를 공짜 가정부라고 했지. 투명인간이라고 했지. 민준아, 나는 돈이 없어. 내가 이 집에서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있니? 너는 30년 동안 숨었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일주일째 안 들어갔어. 현주야, 나는 안 가져갔어. 그럼 왜 없어진 거예요? 다음 날도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미선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 맞죠? 무슨 소리야?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목걸이를 훔쳤다는 거니?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지은이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목걸이 가져가신 것 같아. 민준이 미선을 봤습니다. 엄마, 진짜 모르세요? 그 눈빛에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 방을 뒤져봐. 민준과 지은이 서재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어디 숨기신 거예요? 지은야, 나는 안 가져갔어. 거짓말. 지은이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선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지은이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아야, 민준이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나는 안 밀었어.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밀었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선의 뺨을 쳤습니다. 따끔한 통증. 미선은 얼어붙었습니다.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가요. 만준아, 나가라고요. 당장 나가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의사 가방도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녁 9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선영이 왔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이야? 선영아. 아들이 날 때렸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차 안에서 미선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그만해. 기자회견을 열자.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말하자. 기자회견? 응. 이제 나서야 해. 선영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가져온 가방 좀 보여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운, 의사 면허증, 감사 패들. 미선아, 이거 다 증거야. 이걸로 기자회견하는 거야. 선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한미선 선생님 기억하시죠? 1시간 후 이태준이 왔습니다. 병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한미선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신가요? 미선은 이야기했습니다. 숨겨왔던 것,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 이태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화장대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목걸이를 숨겼습니다. 며느리분이 일부러 숨긴 겁니다. 선생님을 내쫓기 위해서요. 미선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 그냥 청소나 시키면 되죠. 공짜 가정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사흘 후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병원 대회의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미선을 향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걸어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한미선 선생님이십니다. 30년 전 우리 병원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이셨습니다. 골든핸드라 불렸던 분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미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선입니다. 저는 명성병원에서 30년간 흉부외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의사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을 평범하게 키우겠다고. 그래서 모든 걸 숨겼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공짜 가정부라고 불렀습니다. 투명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 며느리의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때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이태준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지은이 목걸이를 숨기는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일부러 목걸이를 숨겼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녹음도 재생됐습니다. 3년간의 모욕적 발언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이제야 공개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기자회견 영상이 나왔습니다. 전설의 흉부외과 의사 한미선, 며느리 학대 폭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한미선이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며느리 진짜 악질이다. 골든핸드였다니 대박. 아들도 폐륜 아니야?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뉴스 봤어요. 어머니가 의사셨어요? 응.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용서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은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용서도 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구의 작은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 나눔 센터, 가정 내 학대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미선은 매일 아침 8시에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센터에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70살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왔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맞았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미선은 할머니를 쉼터로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웃으며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후에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기부 내역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맨 아래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민준, 10만 원. 지난달도, 그 전달도. 기자회견 이후 매달 아들은 센터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반성하고 있구나.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준이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앉아. 어머니, 저 매달 기부하고 있었어요. 알아. 봤어.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윤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이니까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랑도 이혼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민준아, 나는 너를 언젠가 용서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민준이 나갔습니다. 며칠 후 명성병원에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수락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선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선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무엇일까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의사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골든핸드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3년간 공짜 가정부라 불렸습니다. 둘 다 저였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가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미선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미선은 그 햇살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정부가 아니었어. 나는 의사였고 여전히 의사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야.